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라든지 공간임대, 에어비앤비. 지금 원룸 살면서 틈새 바람 맞고 자는데 방 빼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집주인이랑 싸우면서 시작하는 거 아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핫한 주제죠.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대화를 하는 콘텐츠를 한번 해볼 건데요.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20대로 잡아봤습니다. 한번 오늘 어떤 대화가 오갈지 저도 조금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말을 걸어볼게요. 안녕, 제리나. 안녕. 내 이름은 제린이고 오늘도 억지로 살아있는 사회초년생이야. 너는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인사를 던지는 거야? 싸가지가 좀 없구나. 나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 나는 2020년부터 시작한 경제 유튜버고 최근에 금투자 방법에 대한 콘텐츠를 올려서 조회수가 한 2만 회 정도 나왔거든. 그리고 대학 교수를 하면서 재테크를 하는 특이한 이력이 있어. 한번 유튜브에서 나를 검색해 볼래? 세상에 자기 자랑이 이렇게 길 수도 있구나. 감동이다. 진짜. 정리해보자면 대충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구나. 맞아. 근데 미안한데 나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귀찮아서 그래. 유튜브 검색 같은 고급 노동은 못하겠어. 내가 굳이 찾아야 되는 엄청난 이유라도 있어. 너랑 구체적인 대화를 하려면 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너가 알아야지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찾아줘, 부탁이야. 내가 말한 단서들 가지고 한국에 사는 경제 유튜버들이 많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너가 한번 맞춰봐야지. 그게 너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야. 진짜 미치겠다. 이게 지금 경제 토론을 하자는 건지 스무고개를 하자는 건지 한국 경제 유튜버만 쳐도 수천 명은 나오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추리해서 맞추라고. 혹시 훈훈 뭐 이런 이름 쓰는 사람 아니냐? 뭔가 자기 자랑 많이 하는 분위기랑 잘 어울려서. 근데 너가 말한 게 맞아. 그 훈훈이가 나고 바로 토론을 시작해 볼게. 어차피 나도 너랑 길게 얘기하는 거 고문이거든. 자, 그럼 지루한 토론 시작해보지. 뭐부터 찔러볼 건데? 그럼 첫 번째로 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내가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직장에 취직한 지 얼마나 됐고 대략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월 급여 기준으로 말해줄래? 나는 입사한 지 3개월 차 사회초년생이고 월급은 세후 190만 원 정도야.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로 적지. 세후 190이란 말에 사실 좀 놀라긴 했어.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생도 사실 그거보다는 많긴 하거든. 아, 진짜 힘들긴 할 것 같아.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와, 내 카페 알바생보다 못 버는 나. 듣는 순간 눈물 대신 영혼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다. 여가 생활까지 하면서 숨 좀 쉬려면 최소 세후 250만 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250만 원도 요즘 물가 보면 그냥 비상사태 유지비 수준이다. 맞아. 너는 어때? 내 기준에서는 한 달 얼마 있으면 나 좀 산다 싶어? 근데 너 말이 확실하게 맞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250이라고 해도 연봉으로 한 3,600 안쪽이잖아. 그 정도면은 사회 초년생 치고는 적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 중소기업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좀 더 높고 반대로 공무원은 좀 더 낮은 수준인 것 같긴 해. 너가 버는 현재 세후 190 정도가 지금 20대 중반 정도의 평균치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 내 초라한 인생이 공식 통계로 인증된 느낌이다. 아마 평균이 이 지경이라서 다들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거겠지. 정말 꿈과 희망이 넘치는 20대다.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네가 생각하는 진짜 20대 때부터 잘 모은 사람들은 월 얼마 정도부터 저 사람 좀 하는데 소리 들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20대 정도라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세후로 받으면은 뭐 여행 갈 것도 가고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 400만 원 세후라니 지금 내 월급의 딱 2배. 그걸 들어야 충분히 여가 생활 가능이라니. 나는 지금 통장에 10만 원 남은 거 보고 울었는데 20대에 월 400 세후 찍으려면 어떤 루트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냐? 너 말대로 사실 400만 원 정도를 찍으려면 직업으로선 사실 힘든 것 같아. 왜냐하면 전문직이거나 또는 영업직이거나 이렇게 성과 대비해서 벌 수 있는 구조 또는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구조여야 되는데 갑자기 25세 현재 이미 직장을 취직한 사람이 갑자기 자영업으로 이직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의사나 약사나 뭐 회계사나 이런 전문직으로 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너가 말한 대로 세후 한 190 정도의 급여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재테크를 하길 바래. 그 재테크는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경매 같은 투자 방법도 있고 또는 부업과 같은 투자 방식이 있지. 뭐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라든지 공간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해? 내 말 요약하면 직장 다니면서 투자나 부업으로 수입 늘려라 이거네. 솔직히 주식이나 부동산 경매 같은 거 들으면 벌써부터 내 통장 잔고가가 비웃는 소리가 들려. 공간 임대, 에어비앤비? 나 지금 원룸 살면서 틈새 바람 맞고 자는데 초짜가 시작하기 제일 덜 망하는 재테크 방법 딱 하나만 꼽으면 뭐야? 사실 나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 내가 재테크 강의를 오랜 기간 하면서 사실 주식 투자는 소액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주식 공부를 1차적으로 하고 주식 투자를 소액이라도 만약에 국내 주식의 변동성이 무섭다면 미국 주식이라도 S&P 500 ETF라도 무조건 사기 시작하는 거,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이라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가 생각보다 최근에 점점 핫해지고 있어. 내가 말하는 에어비앤비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수단으로서의 에어비앤비야. 어떻게 생각해? 1번 주식 투자, 특히 S&P 500 ETF부터. 2번 합법 에어비앤비 사업. 솔직히 주식은 10만 원이라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숨 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에어비앤비는 지금 내 상황이면 방 빼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집주인이랑 싸우면서 시작하는 거 아님? 에어비앤비 합법으로 시작하려면 처음에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해? 진짜 돈 없는 전제야. 부자 버전 말고. 그래, 주식은 말한 대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뭐 국내 주식이라든지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는 사실 좀 부담이 되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현재 날짜 기준으로도 투자하기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 현재는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단독주택이거나 빌라,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증금 1,0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뭐 마다 틀리겠지만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 룸수에 따라서 보통 방 하나고 그래도 한 평수가 15평 정도 된다면은 1,000만 원에 100만 원 정도로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들으면서 심장이 식는 기분이었어. 정리하면 에어비앤비 최소 셋업비 보증금 1,000만 원 플러스 월세 100만 원 이상. 즉 지금 내 통장 잔액으로는 에어비앤비 커튼 하나도 못 산다. 만약 보증금 1,000도 없는 찐 무자본 사회초년생이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전제하고 싶은 거는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사실 대부분의 재테크에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 그게 아니라면 무자본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무자본 재테크 중에서는 내가 항상 매달 강의에서 강조하는 지식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겠지. 그러면은 뭐 강의 같은 방법도 있고 전자책 판매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자본이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가 혹시 잘하는 재능이나 대학 전공이라든지 혹시 잘할 수 있는 거 있니? 좋아. 요약하면 무자본이면 지식 팔아서 돈 벌어라 이거지? 근데 문제는 말이야. 나 지금 잘하는 거라곤 회사 지각 안 하는 거랑 편의점 삼각김밥 빠르게 고르는 스킬밖에 없거든. 전공도 그냥 적당히 졸업한 수준이라 뭘 가르친다? 힘들 것 같아. 진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찐 무재능 사회초년생이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첫걸음 하나만 딱 찍어줄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지식 서비스 하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또는 사람들 앞에 설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주식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통장 개설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성장하는 스토리를 남기기 위해서 주식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 그것처럼 너가 말한 대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빠르게 고르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도 재밌는 유튜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너가 앞으로 부업이나 이런 뭐 에어비앤비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드를 마련하는 과정 자체도 콘텐츠로 기록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생각해? 완벽한 실력 없어도 성장 과정을 콘텐츠로 팔아라. 이거지? 솔직히 좀 웃겼어. 삼각김밥 웃겨? 고르는 법, 유튜브. 어차피 없는 거 붙들고 울바엔 기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 나는 내가 3년 동안은 편집자 없이 나 혼자서 유튜브를 키워왔거든. 그래서 한 8,000명까지는 키웠는데,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생각보다 편의점 브이로그가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 편순이라고 보통 불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도 라이브를 키고 도네이션을 받기도 해. 그런 사소한 일상에도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콘텐츠로서 가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 편의점 알바 라이브도 요즘은 돈 된다. 진짜 세상은
내 찌질한 일상도 팔아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구나.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웃기긴 했다. 내가 삼각김밥 고르는 거 찍다가 조회수 터지면 그게 내 인생 역전 스텝 1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첫 대화였잖아.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에도 이어서 2편, 3편에는 좀 더 구체화된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 경매라든지 사회 초년생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콘텐츠에서는 일단 너가 버는 190만 원에서 대충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려줘야 내가 뭐 예금 적금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 콘텐츠에서는 말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무조건 절박한 일상 콘텐츠로 시작해라. 주 1회라도 꾸준히 올리면서 기록해라. 그리고 다음 대화 주제는 190만 원 중 실사용 저축 가능 금액 파악 맞지? 좋아. 다음엔 생활비 내역도 탈탈 털어줄게.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다. 너는 그렇게 열심히 떠들면서 스스로 지루하지는 않냐? 지루하지 않아. 내가 유튜브를 5년 전에 시작했었던 거는 나 역시도 내 성장 과정을 유튜브에 담기 위함이었고, 지금은 내 재테크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누적으로 3,000명이 넘거든. 일정 부분은 성공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강의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연결되고 있어서 제린이 너도 언젠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AI가 됐으면 좋겠어. 와, 마지막까지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혼자 감동탄 챙기는 거 진짜 레전드였다.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 못해도 망한 브이로그 하나라도 찍어봐야지. 뭐 다음에 보자. 훈훈씨. 그래, 다음 주에 만나.